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여도운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PC만 바라보면서 오를 줄 알으셨죠? 예, 오를 줄 알았던 뉴욕 증시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중에 제조업 관련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고 정말 오랜만에 확장, 그러니까 50을 상회하는 17개월 만인 거죠. 그동안 16개월 동안은 정말 지지부진했는데 그게 탁 돌아서면서 시장이 풀이 죽었어요. 이거 제조업 경기 좋고 경기 좋으면은 금리 인하 멀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페드워치에 대한 그 수치도 좀 떨어지고 이제 전날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을 조금 더 힘이 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 가운데 반도체주가 또 장중에 상승폭이 더 커졌고 마이크론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유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데 또 유가의 상승과 함께 정유 섹터,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00825 서울님께서 0082 서울님께서 반도체의 날이다 축하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반도체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M7 시대는 저물고 거기서 이제 애플과 테슬라를 뺀다라고 하는데 구글도 좀 빼더라고요. 밤사이 구글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서 펩4의 시대다. 예, 펩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아니고 엔비디아 그리고 또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죠? M7 중에 뭐가 있을까요? 도와줘요, 박 팀장님. 알파벳. 알파벳 말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엔비디아, 메타.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펩4다. 그러니까 AI 관련한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기업들만 간다라고 해서 이제 7개 종목이 아니라 4개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잠시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나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얼굴이 부은 거는 어제 저녁 때 제가 좀 짠 걸 먹었어요. 예, 그 어묵탕을 좀 먹었는데 좀 짰습니다. 예, 저희 엄마도 아침에 야 도은아 너 얼굴 벗다 저녁 먹지 마라 하면서 타박을 했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니까 예, 아픈 거는 정신 상태가 조금 해이해졌어요. 예,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놓고 저녁을 먹었던 저희 정신 상태가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오늘도 월가의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드리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또 시장에 오늘 또 PMI도 발표가 됐으니까 ISM 제조업지수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은 안 부으시나요? 예. 저요? 예. 저 지금 엄청 붓지 않았어요? 부은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낮에는 어제 저는 조금 이제 더. 저도 이제 소금기 있는 걸 잘 안 저 엄청 붓거든요. 눈이 막 안 떠지고. 예, 이렇게 돼요. 지금 누가 이제 울었냐라고 또. 운 거 아니고. 네, 예. 스티브 잡채님이. 그냥 예. 잡채도 좋아하는데 좀 짠 걸 먹었더니 바로 이렇게 붓네요. 예. 예. 염분이 좀 적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풀어볼까요? 주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화면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월간 뉴스레터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방금 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바뀌었어요? 잠깐 얘기하시는 동안에 네. 네, 얼굴 부으신 거 얘기하는 동안에 뭘 뚜딱뚜딱 하더라고요. 예, 예. 사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 지수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 경착륙에서는 이제 연착륙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연착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노랜딩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이어지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노랜딩이라는 약간의 정의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제조업을 봤을 때 비행기가 내릴 곳이 없이 노랜딩 시나리오로 가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좀 적었습니다.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은 물론 오늘 반도체의 종목들, 기업들,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긴 했으나 뭐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바로 헤드라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4년 1분기 수익률에 대한 결산을 뭐 잠시 동안 제가 한번 좀 보면서 향후 어떤 또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었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PC 지표를 한번 다시금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PC 지표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차트 하나로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용해진 빅테크들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월가에서도 많은 헤지 펀드들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지션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 좀 토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빅테크들, 오늘은 뭐 반도체 기업 위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빅테크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조용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가격 인상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약간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사실 많은 분들께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빅테크 트럼프 밈주식이 있잖아요. 그 트럼프 밈주식이 또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25% 넘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뭐 그러한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 대한 긴장감도 다시금 또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뉴스를 뒤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금리도 좀 오르고 유가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금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는 6월의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월가의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4.2%대였는데 오늘은 또 4.3%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증시에 약간의 압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대사관 공습이 있었어요.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란에 있어서 예, 이란 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그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이란 대사관에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또 다시 소폭 또 상승을 했는데 거의 지금 84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이제 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트렌드를 봤을 때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는 100불에서 90불 사이로 올리는 것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을 만큼 감산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지속적 원유를 또 만들어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속적으로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증시에 약간의 좀 압박을 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중국의 경기가 또 좋아지면은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 공급 측면에서도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뭔가 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저는 오늘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가장 싼 날입니다. 예. 오늘 네. 여러분들 주유하실 예. 분들은 오늘 부지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볼까요? 예, 지수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4시 59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감 지수를 알려주시죠. 4시 59분. 네. 빅테크 중심의 미국 증시 조정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쓰긴 했는데요. 빅테크의 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반도체 기업은 좀 올라갔는데 다우는 0.6%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예, 조금 끌어올렸어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0.06%. 라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 S&P 500은 좀 떨어졌고요.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0.8%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예. 아니 보통 이제 물론 러셀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면은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반도체는 우리 기술주 아니야, 네. 우리 성장주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예. 우리는 그렇죠. 반도체야. 우리는 기술주 성장주라고 붙이지 마. 우리는 반도체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빅테크에다가는 성장이냐 가치주냐라는 게 좀 의미가 네이밍을 없어. 안 하는 예, 게 좋을 의미가 것 없어요. 같아요. 예, 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네. 하나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고 봤을 때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오늘 화면에 나오는데 제 모습이
예. 너무 못생겼네요. 깜짝 놀랐네요. 부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군요. 지금 몇 명 들어오셨죠? 최대한 예, 가까이 1000명 앉아봐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분, 아, 3,000분. 3,000분이구나.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업데이트네요. 자,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맵을 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반도체의 날입니다. 알파벳이 2.7%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1.8%, AMD 1.5%대, 퀄컴 1.4%대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사실 좋은 뉴스가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자체 생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중에 가장 또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부분이 퀄컴인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퀄컴 뭐 차트를 아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속적으로 지금 뭐 근 한 2달, 3달 만에 50% 가까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예상이 퀄컴에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중국에 대한 비중은 또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좀 눈치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는 반도체의 기업이 상당히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 뉴스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네, 마이크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마이크론이 놀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그러니까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메모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2027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120불달러에서 144달러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또 마이크론이 어제 정말 장중에 뭐 7%대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장 막판에 약간의 조정은 줬는데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M인데요. 3M이 의료 서비스 회사 솔벤텀이라는 자회사를 분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 소송에서 공공수도 공급 업체와 100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최종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장중 또 6%대 상승을 했고요. 대본 에너지입니다. 웰스파고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또 주가가 1.4%대 상승을 했고요. 회사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주식 가격이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진입점에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델타 항공입니다. 델타 항공은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꼽은 2024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2%대 상승을 했는데 델타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경쟁사를 능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게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AT&T인데요. 7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다크 웹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좀 추후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또 2%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UPS입니다. UPS는 미국 우편 서비스의 주요 항공 화물 공급 업체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2%대 상승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뭐 페덱스와 UPS가 양대 산맥이죠. 양대 산맥인데 그리고 UPS와 페덱스를 보게 되면서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을 또 보는 바로미터로 또 보거든요. 많은 가이던스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카메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라늄 생산 업체인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현재 주가 대비 향후 상승 여력이 약 25% 정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 7%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000억 달러 이상 되는 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0.6%대 상승했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스, 청바지 기업이죠. 게스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 주가가 5%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데이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미국 개인 투자자 관심 트렌드 종목들이에요. 보게 되면 네. 스파이가 많은 이제 클릭 수를 또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S&P 500에 그렇죠. 투자하네요. S&P 500에 추종하는 ETF입니다. 스파인데
0.2%대 하락을 했는데 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단연 엔비디아가 또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밈 주식이 3위를 차지했는데 장중에 26%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밑꼬리를 좀 달게 되면서 마이너스 20%대까지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뭐 정말 대놓고 좀 까더라고요. 외신에서.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최근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또 거래량이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많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들어갈 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 팬데믹 이후로 인도량이 발표가 처음으로 되죠. 좀 꺾일 것 같다라고 예.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과연 투자해도 되는지 지금 시점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메타의 냄새를 제가 다시 좀 얘기를 한다면 아직 조금 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조금 맞을 게 더 있습니까? 예, 저는 한 2만 대 정도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우리 박 팀장님이 샀던 그 가격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반토막 예, 났을 때. 그거보다 더 추가적인 이제 여기가 지하야라고 예. 생각했는데 지하를 뚫고 핵을 그렇죠. 좀 만났던 예. 그런 과거에 좀 슬펐던 기억. 예. 근데 계속 버티시고 잘 그때가 360불이었는데요. 제가 180불에 샀으니까 정말 반토막 때 샀는데 네네. 거기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70%를 받습니다. 제 계좌에.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정말 많이 뚫리고 맞았던. 더 계속 사신 거예요? 아니요. 못 샀어요. 그냥 뭐 그러면 존귀하게 버티셨군요. 예. 본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네. 당시는. 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원화책으로 더 열심히 하셨다. 예. 예. 또 자, 그런 그래. 모멘텀이 되잖아요. 내 맞습니다.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이거를 복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선순환. 맞아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른 또 5위 종목도 좀 봐주시죠. 네, 5위는 이제 레딧입니다. 네. 레딧 뭐 최근에 정말 또 급격한 또 급등을 보이고 여러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7%대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는 레딧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의 개스에 대한 또 관심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개스의 클릭량이 좀 많아졌다. 이거는 이제 시간별로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데일리가 있고 아월리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막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5시에 제가 요거를 딱 캡처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마지막 시간대에 어느 종목에 대한 클릭이 가장 많았는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검색 순위 상위 종목.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데이터 또 다른 내용들은 이제 1분기 수익률을 좀 결산해 볼까요? 네, 자 1분기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특히나 빅테크 종목들의 수익률 상승 순위 랭킹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 1분기를 보게 되면 10%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9%대, 러셀 2000이 5%대, 그리고 다우존스가 6%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지표가 있는데 뭐 얼만큼 최대폭 조정을 얼만큼 최대로 줬었는가 지난 YTD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고점에서 얼만큼 최대 조정을 줬었는가 했을 때 거의 크게 주지 않았어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과거에 많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야, S&P 500이 마이너스 2% 이상 이 조정을 주지 않는 그 개월수를 보게 되니까 뭐 몇 개월, 5개월 만에 뭐 5개월 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정말 단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YTD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장 최저점 대비해서는 얼만큼 올랐나 했을 때 뭐 12%, 13%, S&P 500은 12%, 그리고 나스닥은 13%, 러셀 2000은 11%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아침에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2022년 10월 12일이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지금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정말 그때도 제가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와, 기억도 안 나네요. 2022년 10월에 10월 대체 12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때 정말 왜냐면 2022년이 정말 지옥 같은 해였잖아요. 지속적으로 막 빠지고 있었으니까. 금리 인상하고 네, 맞아요. 그랬던 금리 인상하게 되면서 시기였군요. 예, 정말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빠졌던 네. 그런 해였는데 10월 12일자 기준으로 예,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S&P 500이 얼만큼 올라왔는가라고 봤을 때 S&P 500은 47%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57%가 올랐고요. 지수가 오른 거예요. 지수가. 예, 러셀 2000은 26%, 다우존스가 3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에만 투자했어도 저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사실은 지금 나스닥과 S&P 500에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났고 빅테크 네. 중심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는 뭐 상대적으로 26%밖에 오르지 않았다. 물론 많이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요. 26%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빅테크 그러니까 시총 상위 그룹들과 중소형 기술주 간의 그 괴리율이 정말 많이 커졌었거든요. 네. 그럼 이 괴리율이 커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좁히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물론 크게 상승한 중소형 기술주들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요.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좀 큰 어떤 괴리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는 이 다음 그림을 보면서 예. 역시나 그냥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내가 막 종목을 잘 선택해서 뭐 엔비디아 아니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을 선택했다면 뭐 더 높은 수익률을 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제 심장이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높아졌을 때 그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맞아요. 그러기에는 좀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예. 신경 쓰기 어렵다면은 그냥 인덱스 투자하는 인덱스. 게 제일 낫지 맞아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맞아요. 데이터인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지수를 이겼던 S&P 500 기업 비중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난 1개월간 53%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비중. 기업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기업의 네. 비중. 그러니까 2개월로 보게 되면 30%, 3개월로 보게 되면 41%, 4개월로 37% 해서 점점점 1년 단위로 보면 12%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3월 한 달간은 정말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물론 최근에 들어서 약간의 좀 조정이 있지만요. 빅테크에 있어서. 하지만 정말 과거에 지난 한 달간 정말 좋았다. 네. 그런 비중을 또 나타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기업별의 어떤 랭킹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2023년에는요. 엔비디아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때는 엔비디아가 2위가 됐습니다. 2위가 된 이유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S&P 500에 진입하게 되면서 1위 자리를 이제 내줬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내줬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2위를 차지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2023년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분기 때는 7위를 기록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자, 지금의 어떤 뭐 랭킹을 좀 보게 되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정도 뭐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테슬라가 지금 503등을 하고 있어요. 아니 S&P 500이 500개 중에서 지금 꼴등인 거예요? 여러 뭐 이제 기업 수를 따지게 되면 한 이제 좀 500개 더 조금 있죠. 넘죠? 예, 조금 넘긴 한데 거의 뭐 꼴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테슬라가.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이 그 다음에 뭐 바로 그 다음은 아니지만 476등을 기록을 했다. 비슷하다. 예, 정말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테슬라를 내 포트에서 지워버리고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될까 이게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이만큼 빠졌어? 그러면 너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라는 그러한 심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랭킹은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연결해서 오늘의 데이터 중에 PC 지표가 시장에서 긍정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CPI가 발표되면서 우리가 또 지켜봤던 게 뭐냐면 슈퍼코어 CPI.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쉘터 부분을 제외한 주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우리 인플레이션이 어떠한가가 이 하늘색이에요. 이 하늘색이 확 튀었었거든요. 네, 확 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슈퍼코어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거 금리 인하 시점 우리가 지금 봐도 되는 거 맞아?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다가 PC가 발표되면서 또 생각이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PC도 마찬가지로 슈퍼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약간 시장에서 매크로 지표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PC를 보죠. 예, PC를 많이 보긴 하는데요. 네.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PC와 CPI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자체가 약간의
좀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과거 2020년대, 2021년대도 이런 틈이 좀 이 괴리울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 있을 때는 뭐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나오는 또 CPI, PC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소비가 줄고 있어요. 예, 휘발유와 기타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지금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또 소폭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수요에 대해서는 중국 얘기 나오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질적인 현재 맞아요. 데이터는 줄어들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휘발유 또는 기타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과거보다 꽁충 뛰어 올랐다가요. 이 부분이 뭐 물론 이 중간에 큰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트렌드 자체가 많이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뭐 좋게 얘기하자면 좀 안정감을 좀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서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미국 경기가 정말 제조업에 대해서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경제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또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M7 종목들의 월별 수익률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평균 수익률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테슬라나 애플 주가의 영향이 뭐 동일 비중으로 미친다면 좀 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아도.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가격 변동폭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과거에 2023년 우리 상반기 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에 반면에 이어가지고 물론 지난 한 달간 정말 좋았습니다만 이 3월 달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에 비한 약간의 좀 조용해진 그러한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월별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좀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들어서 헤지펀드, 이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헤지펀드에서 기술주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3년에 들어서 과도하게 올라갔던 주식 비중,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그러한 노출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2024년에 들어서서 작년 11월 달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작년 11월 달 또 12월 달 때부터 제프 베조스부터 해서 마크 저커버그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주식을 팔고 있었고 매각을 해 나갔던 그러한 흐름과 같이 또는 이제 그 흐름을 같이 타서 지금 헤지펀드에서도 많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의 빅테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제가 네. 좀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이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비중을 좀 줄였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급상승하게 됐어요. 사실 빌 에크먼에 대한 채권에 대한 숏을 이제 우리는 청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발단이 됐을 수 있는데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월가에서 1년 동안 본인들이 목표치했던 수익률을 이미 채권에서 다 얻었다라는 부분이 연초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빅테크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리스크 차원에서 좀 줄여가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도 이 헤지펀드를 뭐 그대로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어떤 굴지의 구루들의 그 F13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기술주의 어떤 종목에 신규 진입을 했는가가 정말 좋은 전 투자 아이디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데이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가장 2017년 이후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도 크게 등락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과거 변동성 이제 빅스 지표를 가지고 투자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이 국면에서는 주가가 많이 요동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빅스 지수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역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도별로 이제 보게 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뭐 이어지지 않았나 뭐 물론 이러한 부분이 뭐 완전히 타이밍적으로 뭐 절대절명의 타이밍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과거의 이제 트렌드를 보고 투자에 활용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빅스 지수가 거의 최저점에 왔다. 이 부분은 혹시나 다시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업 트렌드를 다시 타게 된다면 주가의 조정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빅스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재미나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왜 재미났냐면 인도에서요 크루드 오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의 오일은 줄이고 있고요. 좌측이죠. 좌측에 줄이고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오일 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대체? 같이 웃죠. 예, 같이 웃자고요. 예, 같이 웃어. 같이 웃어요, 제발. 아니 그래서 네. 왜 지금 제가 이제 그러면 이 미국 기업에 있는 에너지 섹터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네. 아마 이 부분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러 서방에 있는 그 어떤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국면이 이뤄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제가 좀 생각으로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네. 그냥 지금 이 표를 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시는 그 분석가의 코멘트도 그렇게 크게 뭐 어떤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네. 지금 미국의 수입량이 그러니까 수출량이 인도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부분. 물론 절대량 자체는 낮아요. 네. 절대량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만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다시 미국에 대한 수입의 의존도를 좀 높여가고 있다. 이런 표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을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전에 그 이완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했을 때 네.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거의 1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 여러분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뭐 유가 때문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숫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예, 오늘의 데이터 또 재밌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또 체크를 해주셨고요. 네.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하는 이유. 맞습니다. 물려본 우리 박 팀장님.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야 되는 네.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적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예상치를 이렇게 표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2024년에 자사주 매입량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5년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자사주 매입의 양이 2025년 기준으로 1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요.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의 예상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양이나 여러 어떤 미국 증시에 있어서 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주가 부양에 큰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 시장에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약간 뭐 자극적으로 썼지만 이제 물리더라도 미국 주식에 물리는 게 이런 자사주 매입의 어떤 방향성,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뭐 여러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이 조금은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열심히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좀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미국은 이미 선진화된 금융시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좀 상대적인 좋은 모습들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요새 원자재 쪽도 난리인데. 제가 원자재 다른 거? 간단하게 하고 뉴스로 좀 넘어가죠. 네. 시간이
제가 뉴스 중요한 뉴스가 제일 데이터가 오늘의 데이터가 너무 많다. 너무 36개예요. 36개. 아이고, 예, 조금 예. 줄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좀 저희가. 줄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구리 가격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드는데 슈퍼 콘탱고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경기에 대한 둔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심각한 공급난 전망, 그러니까 이제 제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공급이 이제 좀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까, 좋지 않아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제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과거에 이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경제 전망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사실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졌다. 네, 과거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구리에 대한 어떤 우리 그 공급량이나 어떤 수요량에 비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이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 콘탱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경제에 대한 또 우려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짤막하게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이슈.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중동 쪽 얘기 지금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공습이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요. 이란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건물을 폭격을 했어요. 예,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러다 보니까 탑 제너럴, 탑 제너럴, 최고 사령관, 최고 사령관이 죽었다, 킬드. 사망했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이란 고위 장군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또 여기서 이분이 이제 그 탑 제너럴인데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줬고요. 뭐 2000년대에 있어서 지상군 사령관이었고 여러 가지 어떤 또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신데 사실 이란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물을 것이다. 아주 뭐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는 단호한 대응을 다짐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또 지정학적 악재가 또 여러 증권 또 주식시장에 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다들 아실 거라 생각.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가요.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경고가 좀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 인공지능이 좀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지금 2023년 생성형 AI에만 거의 300억 달러 자금이 투자가 됐는데 실체가 없는 곳에도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챗GPT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알파벳 같은 제미나이 또는 뭐 바드 같은 경우에도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들 모든 종류의 것들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결국엔 우려가 된다. 결국엔 버블 아닌 버블 주변에 붙어있는 버블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진정한 과학과 연구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고 지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우려 섞인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예, 또 테슬라 인도량에 대해서 이제 곧 오늘 밤. 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부분 한번 다시 또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업데이트입니다. 테슬라 악몽의 2024년 1분기 실적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웨드부시, 모건 스탠리 뭐 더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또 인도량에 대한 부정적인 컨센서스를 좀 내놨는데 모델 Y 가격 인상이 부정적인 실적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재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예, 과거에도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3월 30일자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가격 인상 정책이 먹히는 부분은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이제 가격 인상으로 상쇄를 시키고자 하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만 보더라도 지금에 있는 재고와 3월 30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재고가 2배 이상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재고가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의 어떤 기울기 낙폭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가격 인상 정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델 Y 가격에 대한 인상을 좀 했는데 모델 Y 가격이 이 연두색이에요. 예, 연두색을 보게 되면 아직 여전히 재고가 좀 많이 또 쌓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예, 인도량 발표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할 텐데 네. 일단 유럽연합에서 독점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오피스 소프트웨어 뭐야 팀즈를 분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피해가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예. 이게 분리가 되면은 또 관련한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소식은 오픈AI 관련한 프로젝트 소식을 네. 또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네. 이름을 지었어요. 스타게이트. 예,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감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간략하겠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슈퍼컴퓨터 캠퍼스를 구축하겠다. 2028년 완공이고요. 근데 하지만 상당한 전력 수요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약간의 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자력을 포함한 대체 전력원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 거기 입찰해서 또 확보하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원자로 회사인 오클로에도 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또 과감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시장, 그러니까 AI 또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대한 에너지 혁신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컨센서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2026년부터 이 부분에서 운영을 시작할 텐데 2026년부터 운영을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2028년에 완전하게 완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요. 모든 프로젝트를 합치면 약 1,150억 달러 비용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관련한 프로젝트 여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